안녕하십니까, 이진건 TV입니다. 논평 시작하겠습니다.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여론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답니다.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이죠. 그런데 여론이 그렇다니까 어쩌겠습니까? 코로나19로 해서 서민 생활이 굉장히 어려워졌죠. 또 소상공인들은 한계선상에서 지금 허덕이고 있고, 대기업, 중견기업, 중소기업 할 것 없이 모든 기업들이 크게 위축되어 있습니다. 이런 상황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만 지금 호경기를 맞은 것 같습니다. 참, 어떻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지 황당하네요. 이게 역설이죠. 코로나의 역설입니다. 그러니까 이게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방역 대책이 제대로 돼 섰었다. 그리고 방역이 비교적 상대적으로 잘 됐다. 이 점수를 딴 건데요. 따지고 보면 그건 박근혜 정부 때 메르스 방역 효과죠. 그때 박근혜 정부 정말 심하게 비판을 받았죠. 그 비판하는 앞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? 문재인 대통령 그 앞자리에 있지 않았습니까? 그렇게 심하게 공격해놓고 오늘날 그 효과를 자신이 누린다? 이건 아이러니지요. 근데 그것도 그 사람의 복이니까 어쩌겠습니까? 그뿐입니까? 그동안에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었거든요. 코로나가 아니라도.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경제가 제대로 되는 게 없었잖아요. 그런데 코로나 덕분에 오히려 경제 위축의 핑계를 그쪽으로 돌릴 수 있게 됐습니다. 그리고 또 그 덕분에 어떻게 됐습니까? 총선에서 압승을 거뒀죠. 그러니까 참 이거 아닌 말로요. 문재인 대통령 코로나19 앞에 감사 고사라도 지내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. 지지율 급상승, 또 총선 압승, 이걸로 해서 이제 기세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문 대통령 자화자찬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. 26일 날 청와대에서 화상 국무회의를 주재했는데요. 사상 최초로 정부가 국민에게 지원한 긴급 재난지원금이 국민들께 큰 위로와 응원이 되고 있어 매우 기쁘다. 이런 말을 했습니다. 문 대통령이. 이게 대통령 말입니까? 옛날 왕의 말입니까? 옛날 왕은요, 산천이고 백성이고 모든 것이 왕의 재산이죠. 그 하늘 아래 임금의 것이 아닌 게 없었습니다. 그러니까 흉년이 들거나 무슨 역병이 돌거나 이럴 때 구휼하고 구려하고 이렇게 해놓고 그 이제 효과를 봐가면서 아주 시혜자로서 만족감을 표할 수가 있었죠. 짐이 굉장히 기쁘도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었지만 지금 대통령이 그 말을 할 계제는 아니지 않습니까? 그 돈이 어디서 나온 돈입니까? 그런데 대통령이 그 돈을 마치 자기가 시혜를 베푼 같이 해놓고 나는 저걸 보니까 이제 서민들이 이제 좀 얼굴에 웃음이 도는 걸 보니까 나는 참 기쁘도다 이런 말을 해서 되겠습니까? 오히려 미안해야죠. 이렇게 지금 이제 긴급 재난지원금을 드리면 이 때문에 빚이 쌓이게 됐습니다. 그 점이 정말 유감스럽습니다. 열심히 노력해서 가능한 빚을 줄이도록 해보겠습니다.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? 앞으로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요. 또 이런 식으로 지원금을 풀려고 할까요? 그럴 겁니다. 아마 그러고 싶겠죠.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은요. 근데 국민들은요. 이런 식으로 정부가 직접적으로 국민 생활에 지원을 하는 이런 형태의 시책에 여기에 길들여지면 안 됩니다. 정부가요. 개인의 영역에 깊숙이 잠식하게 되는 상황, 그게 뭡니까? 그게 사회주의 체제 아닙니까? 문 대통령은요, 이 긴급 재난지원금 이 덕분에 소비가 진작되고 또 소상공인들이 그 혜택을 받고 있다.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. 그 돈이 힘겨운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덮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보람을 느낀다는 말도 했고요. 그런데 그게 다음 달에도 그 다음 달에도 또 계속 나올까요? 그거 나온다고 칩시다. 그럼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돈 어디에서 나옵니까? 그리고 그 돈을 주는 데 따라서 쌓이게 되는 그 빚, 누구의 빚이 됩니까? 그리고 말이죠. 이제 소비가 진작됐다. 서민 생활에 조금이 도움이 됐다. 그렇게 자랑하려면 그걸로 끝내야지. 거기에 이어서 말이죠. 기부 이야기는 왜 또 합니까? 기부에 참여하고 있는 국민들께도 특히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습니다. 그러면 기부를 하면 그 돈이 바로 소비로 이어집니까? 아니잖아요. 그 돈 뭐 한다고 했습니까? 고용보험기금으로 적립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? 그런데 또 이상하죠. 이 고용보험기금이라는 것은 정부 시책으로 말이죠. 그렇게 해서 그것을 조성하고 또 그것을 운용하겠다 이런 기금인데
그거 기부금 받아서 운영하라고 했습니까? 앞으로 뭐 혹시라도 기부금 그 조성에 지장이 초래되면 기부금 받아서 메꿀 겁니까? 앞으로 국가 예산에 어떻게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국민들을 기부금 내라 해서 그 국가 예산 메울 겁니까? 문 대통령은 자신과 부인 몫으로 나오는 60만 원 그걸 신청하지 않는 방식으로 기부를 했답니다. 그런데 온 동네 그러니까 동네방네 소문 다 낸 모양이죠. 그러니까 언론에까지 났죠. 그 엄청난 기부금을 내주셔서 감사하다 이렇게 우리가 박수를 쳐야 될 일입니까? 아니 이 지원금을 줬더니 서민들의 얼굴에 웃음이 돌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그걸로 끝내야지 말이죠. 그 다음에 거기다 뭐 아름다운 기부 그런 말을 뒤에 바로 이어서 하면 어떡하라는 겁니까? 기부를 하라는 겁니까? 소비를 하라는 겁니까? 돈 줄 테니까 기부하라고요? 코로나 여파로 세계 경제가요 동반 위축될 건 뭐 불을 보듯 뻔하죠.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외 의존도가 굉장히 높거든요.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세계 경제 침체가 장기화되고 거기다가 요즘 뭐 미중 간에 또 다시 경제 전쟁이 벌어지고 이렇게 되면 우리 정말 견뎌내기 어렵습니다. 못 견디죠. 이렇게 되면 자연스레 정부의 역할이 확장되게 됩니다. 어느 쪽으로? 민간 쪽으로 확장되게 되죠. 민간 경제 쪽으로. 거기다가 국민 개개의 생활 영역에까지 정부의 역할이 확장돼 들어오게 됩니다. 이게 위험한 일이에요. 뭐 그러지 않아도 좌파 정치 세력들은 경제 사회주의화를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아주 오히려 반길 만한 그런 현상인지도 모르죠. 대신에 국민들로서는 굉장히 경계해야 될 그런 현상입니다. 그런 상황이고요. 우리 경제가 뭐 제법 발전한 것 같지만은 사실 내용적으로는 아직도 취약합니다. 일부 대기업, 그러니까 몇몇 대기업을 제외하고는요, 이 경쟁력에서 아직도 상대적으로 떨어져 있죠. 사실은 거대 기업들조차도요, 앞날을 기약할 수 없는 그런 세계 경제 환경이 지금 조성되고 있습니다. 앞으로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어요. 이럴 때 정부가 말이죠, 경제, 산업, 이 주도권을 장악하겠다만 이렇게 된다면요. 그래서 정부가 다시 관주도형 경제체제로 돌아간다면요. 우리 앞에 어떤 장면이 펼쳐질지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? 늘 깨어있는 그런 정신이 소망스러울 때입니다. 결코 잠들지 않는 자유혼, 이걸 우리들 각자의 마음에서 지속적으로 항상 일깨워 나가야 하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